어제 뭐 보셨어요? 테레비평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는 그 40세 이하의 언행에 대한 지적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제 나름의 기준이에요. 누가 굳이 꼭 집어서 나무라지 않더라도 불혹을 넘기고 나면 스스로 깨닫고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보기도 했고, 저도 40을 기점으로 조금 나아졌거든요. 40을 넘어섰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평생 못 고치더라고요. 거기에 아집하고 자기 합리화까지 보태져서 아주 고질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에 대한 지적도 삼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작진이 편집을 무기 삼아서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외로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44, 충분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섭외한 제작진, 더 나아가서 이 방송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NQQ와 SBS 플러스 나는 솔로 4기에 참여한 한 출연자의 도를 넘는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에서는 출연자 전원이 가명을 사용하죠. 정자라는 여성 출연자가 12월 9일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와 다른 출연자분이 들었던 공격적이고 수치심이 생기는 언행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4박 5일 동안 방송에 나가지 못할 순간들과 버티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용기 내서 올려본다 라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그 전날인 12월 8일 방송이 나간 후에 영철이라는 출연자의 무례한 언행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셋에 여성 한 사람, 3대1 데이트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언제까지 이렇게 잴 거냐고 추궁을 했거든요. 정자 씨에게 빨리 마음을 정하라고 다그친 거예요. 얼굴을 마주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뭘 어쩌라는 거죠? 그리고 3대1 데이트는 정자 씨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동석을 한 다른 두 남성 출연자에게도 물론 실례였는데요. 말투며 표정이 마치 시비를 거는 사람 같았습니다. 울그락불그락. 스튜디오의 관찰자 이희경, 데프콘, 송혜나 씨도 깜짝 놀라서 이건 지나친 발언이다. 저러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간 영철 씨에게 순수하다, 순박하다며 호의를 보였던 스튜디오가 앞으로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자 씨의 글에 의하면 방송에 노출되지 않은, 즉 편집된 공격적인 언행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뒤를 이은 랜덤 데이트 때 영철 씨의 파트너로 정해진 정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초반부터 부적절한 언행이 잦았다고 합니다. 정순 씨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부딪혀 왔던 것으로 보였어요. 글을 올린 정자 씨는 촬영이 마무리된 현재 병원에 다니면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SBS 짝이 2014년 서둘러 종영을 했던 이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미 찍어놓은 영상들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는데요. 한 여성 출연자가 현장에서 가슴 아픈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무슨 이유였는지 소상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례에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출을 맡았던 PD가 현재 나는 솔로 PD입니다. 출연자 인터뷰 때 데프콘 정도로 생기면 어떠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데프콘 씨가 남 PD 왜 자꾸 그래 이렇게 답을 하고요. 바로 그 사람이지 싶어요. 제가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한 것은 2011년 짝 방송 초기에 글을 한번 썼고요. 그리고 테레비평에서 MBN 돌싱글즈에 대해서 한 차례 다뤘었죠. 돌싱글즈를 다뤘던 이유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있고 없고 아이를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간의 시선을 짚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짝에 관한 제 글의 제목이 짝 제작진들은 반성하세요 였어요.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시죠? 그 이후에 채널A 하트 시그널, 티빙 환승 연애, 또 나는 솔로가 화제가 됐어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출연자들이 일반인이잖아요. 방송을 잘 몰라서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마의 편집의 희생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편집이고 오해고 할 것 없이 누가 봐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영철 씨는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 때 이미 남다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분의 이상형이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본 한 여성에게 끌렸다면서 그 여성이 친구들이 버린 물건을 주워다 사용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어요. 이 본인이 생활력이 강하고 알뜰한 거야 바람직하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그걸 바라나요? 그리고 자신은 직접적인 대시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스타일이다. 본인이 덩치도 있고 외모가 우락부락해서 여성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언행 불일치죠. 직접적인 대시를 안 한다는 사람이 이틀 만에 마음을 빨리 정하라고 다그치나요? 자기 소개를 할 때 콕 집어서 정자 씨에게 관심을 표했는데요. 자신의 외양이 그리고 자신의 전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남성 출연자들이 제지를 통 못했습니다. 하기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노릇이니 다들 잘 참은 거죠. 마음에 드는 여성이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절하면 냉정히 돌아선다, 뒤도 안 돌아본다 단언을 했어요. 이 또한 언행불일치. 올해 44세인데 자기 소개 때는 42세라고 했습니다. 만 나이를 댄 거예요. 편의에 따라 고무줄 나이인 거죠. 정자 씨는 28세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20대를 겁박한 거예요. 제작진이 사전 인터뷰 때 몰랐을까요? 이 섭외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낌새를 보이면 당장 제지를 했어야 하죠. 이 제작진이 전례도 있잖아요. 설마 제작진도 두려웠나요? 초반에 이미 제작진이 편집으로 자막으로 정자 씨와 영철 씨의 러브라인을 부추겼습니다. 영철 씨가 저녁 식사 때 고기를 구웠는데요. 남성 두 사람이 굽다가 나중에는 영철 씨 혼자 거의 불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이 12이나 되는데 왜 혼자 하게 놔두죠? 어쨌든 정자 씨가 앉아서 다들 먹기만 하는 것이 미안했는지 쌈을 싸서 가져다 줬어요. 그때부터 옳다구나 썸 타는 쪽으로 제작진이 편집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대부분의 그 커플 매칭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 하루의 마무리가 늘 술자리더라고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얼굴이 붉어져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이 술이 자제력을 잃고 그로 인해서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영철 씨의 경우 뭐 술의 힘을 빌린 객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 랜덤 데이트 파트너인 정순 씨에게 막말을 퍼부을 때는 그 당시는 엄연한 대낮이었거든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술을 마셔야 이렇게 속내가 자연스럽게 더 드러나고 그리고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테니까 자꾸 술을 권하는 거겠죠. 논란이 일자 영철 씨가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투나 행동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면서 제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 707부대 선후배님들, 고생하셨던 모든 PD님, 작가님, 스태프들에게는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김현욱 씨 사과문을 언급하면서 의도와는 다르게라는 말 사과문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도 자신을 시청자가 오해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김현욱 씨는 노재 씨 팬들을 의식해서 노재 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분은 아예 여성 출연자들을 거론조차 아니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두루 걱정하면서 제작진까지 챙기면서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여성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시청자는 그 영철 씨가 두 여성에게 한 그 무례한 행동이 불쾌한 건데요. 저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우선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출연자들이 간간히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편집이라는 칼자루를 준 제작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 하나를 살릴 수도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작진의 숨은 의도가 있었는지, 왜 영철 씨를 섭외했는지, 왜 제재를 하지 않았는지, 왜 중재를 하지 않았는지, 또 혹여 영철 씨도 그 편집의 피해자는 아닌지 여러모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유례 없는 큰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제작진에게 같은 기획의 프로그램 제작을 맡긴 방송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